는 금일 코스닥의 상승을 두고 상당히 아쉬워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대형주들의 움직임, 대형주들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에 저가 매수를 많이 들어가려고 하던 개인 투자자들의 모습이었고, 금일 코스닥의 상승세를 두고 접근하기보다는 멀리서 바라볼 뿐 어떻게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금일 코스닥의 상승세 12일 만에 하락을 했다가 금일 재차 다시 상승을 하면서 힘을 보태주고 있는 코스닥인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 코스닥의 한 단계 레벨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전히 코스피는 박스권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한 단계 레벨업을 해서 자리를 높여주고 있는 상황임을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금일 코스닥을 두고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는 충분히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세까지 더해지면서 코스닥 지수에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매도가 나갔었던 외국인 오늘은 다시금 코스닥에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강한 힘을 보태줬던 상황들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중국발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지수의 상승을 더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단기적인 지지라인 555포인트 정도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제가 짧게 잡아드렸던 이유는 우선 아랫부분으로 가기보다는 555포인트 정도의 단기적인 박스권의 지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되는 상황들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추가 상승은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으나 종목별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래도 대형주들보다는 소형주들의 우선 실적 발표가 조금 더 늦게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소형주들 움직임들 충분히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금일 보셨던 것처럼 종목들의 오버슈팅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보냐? 단기적인 흐름들은 좋았습니다만은 가려고 하는 탄력보다 더 많이 뻗어서 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장대 양봉 나오거나 오늘 박스권 상단에 강하게 돌파했던 것들은요, 무리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아래 꼬리를 잡는다라는 생각보다는 기다려주는 전략들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12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지만 금일 다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던 종목은 521종목, 하락했던 종목은 414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치를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수의 상승만큼 종목들의 상승세는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목들마다의 온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종목별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시장에서 특별히 파동이 나오지 않았던 것들, 즉 거래량 터지지 않았고 파동이 나오지 않은 것들이 내일 시장에서는 또다시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아용품 관련주, 전기차주들이 시장에서 대세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나온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최근 시장은 상당히 목말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이슈거리가 없었고 시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를 등에 업고 강한 상승세를 나타낸 것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었던 상황들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서 나타났던 단기적인 이슈들, 유아용품 관련주들, 전기차주들 시장에서 충분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장대준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대한 부분들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 측면이 되겠고요. 단기적인 접근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유아용품 관련주들, 전기차주 관련주를 본다 그러면은 특히나 금일 나왔던 유아용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93조 원 이상대로 추정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제로투세븐 등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이슈 상황에서 부재를 통한 금일 부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아용품, 전기차 모두 다 저는 관심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유아용품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의 산하 제한 폐지다라는 부분 때문에 앞으로 중국 유아용품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 그렇다 그러면 유아용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은 이유식이나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메일유업 그리고 남양유업 같은 분유 쪽의 성장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전반기 때에 문제성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과연 중국 시장에서 과거의 기대만큼 회복할 수 있을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볼
볼 수 있겠고요.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었고 이야기들 나왔습니다만은 과연 중국 시장을 얼마만큼 개척하고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부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는요, 락앤락과 서로 상호 간의 협조를 구하면서 1급지, 2급지, 3급지를 서로 간의 상호 간의 협조를 통해서 영업망을 확대해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쉽사리 지금 매출을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에 결국 쉽지만은 않은 땅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금액 보시면은 우리 산업 같은 경우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지 머티리얼즈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었었기 때문에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 중국 시장에서 출시가 되고 있는 테슬라의 가격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거의 2배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가격을 낮추고 추가적인 보완책이 나야만이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비재 FTA 효과 우리가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금일부터 FTA 협상이 또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서로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FTA에 대한 우리가 수혜주를 본다 그러면은 소비재 관련주 쪽으로 함께 같이 눈을 돌려서 보시면 되겠고요. 메일유업 우리 산업 가장 최선호주로 본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메일유업의 자회사가 바로 제로투세븐입니다. 금일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 많이 알고 있는 알로엔 루로 통해서 유아용품 쪽에 많이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제로투세븐을 통해서 메일유업 그리고 분유 시장에 대한 기대감 같이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금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PT 시트를 공급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의 플러스 테슬라의 효과를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종목 우선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이 나오고 중국의 시장을 개척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는 거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종목을 수익 실현하고요. 새로 편입하고 4종목을 그대로 보유하고 갔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인터파크 우선은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우선 예상치 않게 하락이 되면서 조금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 금요일날 반등이 나오고 금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우선 3% 이상의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었고요. 인터파크를 나오고 난 뒤에 신규 편입의 종목이 또 금일 들어갔습니다. 자, 일진홀딩스, 영풍정밀, 아이센스 인성 정보는 그대로 보유하고 넘어갔던 상황들이었고요. 금일 중앙백신을 신규 편입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또 수익이 좀 늘어났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종목 공략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사실 오늘의 흐름이 좋았었기 때문에 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금일 시장의 흐름 속에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을 내일 노려가는 전략도 충분히 좋을 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 거래량이 나오면서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던 것들, 거래량 터지지 않고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것들이 충분히 좋은 타점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종목들을 공략하고 접근을 했다고 해서 그 종목을 관종에서 제외하지 마시고요. 다시금 제 공략의 타점으로 잡아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시장에서 다른 것을 봤더니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산업을 손절매 처리를 했습니다. 자, 금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들고 있었으면 상한가를 봤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전략보다는요, 다시금 언제든지 우리 산업을 다시 공략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전에 봤던 포인트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재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팁은요, 많은 것을 보고 봤던 것을 또 보는 전략이 시장에서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항상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요, 이전에 봤던 포인트, 가장 잘 아는 포인트를 접근하는 전략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수익 실현했던 종목, 또한 손절매를 했던 종목들 다시금 관심을 가져서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코스맥스 BTI 같은 경우, 아까 전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화장품 관련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맥스 BTI를 다시 재접근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인터파크 INT 금일 제가 공략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은 다시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을 찾아 떠나지 마시고요. 봤던 종목들 중에서 금일 특별한 흐름이 나올
좋지 않고 또한 수급적인 부분에서 거래량 터지지 않았던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신다 그러면은 꼭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새 종목 새로운 또 관심을 두고 가지고 왔던 종목이었는데요. 자, 종목 중에서 들으시면은 지난번에 한번 봤던 종목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종목이 하츠입니다. 자, 하츠는 매수가 5,250원, 5,150원대를 매수가 밴드를 잡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 11,800원에서 11,900원대, 그리고 아이원스 1,100원에서 1,300원대를 우선 공략 타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세 종목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 하츠는 지금 어떤 관점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하츠는 사실 우리가 리모델링 관련이다 했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1분기 실적 영업이익률은 많이 늘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영업이익 뭐 50억이다, 100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출발선에 왔기 때문에요. 앞으로 2분기, 3분기 기대감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리모델링 관련주 중에서 가지고 온 건 뭐 하츠 그리고 라이온 캠텍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두 종목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때 하츠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재공략 타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하츠는 가정용 레인지 후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새롭게 아파트에 들어가셨거나 리모델링 하셨던 분들 보시면은 하츠 제품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하츠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 라이온 캠텍과 함께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의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싱크대를 새로 하면은 후드를 다시 바꾸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두 종목을 연관성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하츠는 기술적인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자, 기술적인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츠는 지난주였나요? 제가 우선 1차적인 또 차익 실현을 하고 우선 나왔습니다. 6월 달에도 공략이 들어갔었고 7월 달에도 공략이 들어갔었고 지금 또다시 공략이 타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박스권 큰 박스에서 지속적인 공략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현재 위치를 보시면은 큰 박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단기적인 종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기억하시는 자리 5,000원이라는 거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자신 없으면은 5,000원 돌파할 때 따라 붙으라는 말씀 드렸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5,000원대까지 다시 내려왔었죠. 무너뜨리지 않고 오늘 장대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 위치는 단기적으로 상당히 강한 자리로서 작용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양봉이 나오고 음봉 두 개 나오고 그러면 다시금 양봉입니다. 가던 길 가겠다라는 거, 나의 길을 막지 마라 하는 뜻을 볼 수 있겠는데요. 5,150원대가 단기적인 맥점 자리로서 형성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금일 거래량 상당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최근 나왔던 거래량이 평균 정도는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을 볼 때에 추가적인 거래량 동반되는 모습 나와도 좋겠고요. 하츠는 뻗어가는 흐름이 아니고 단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단봉이 나온다. 흔히 지난번 말씀드렸던 쌍둥이 캔들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요. 한 3일 정도는 우리가 기회를 한번 주고요. 3일간의 흐름이 없다 그러면은 우선 이건 포트에서 정리해가는 생각으로 접근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간다 그러면 1차적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느리다 하면 한 3일 정도 기다려주는 참을성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일진 머티리얼즈 또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 이제 전기차 관련주에서 수혜주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코디에스도 꼽아볼 수 있을 거고요. 우리산업도 꼽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하프론테크도 볼 수 있는데요. 전기차 테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차다 그러면은 어디에 관련주인지 사실 모르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종목이냐 했더니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전기차에서 어디가 들어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테슬라에 전자제품, 그러니까 즉 2차 전지가 아니라 그냥 부품이 들어가도 테슬라에 들어가면 전기차 관련주라는 겁니다. 테슬라에 들어가는 부품을 운송하는 업체다 그러면 그것도 전기차 관련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를 보실 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사실 가장 최선호주는 우리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위에 선호주는 삼성 SDI를 그리고 LG화학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낮춰서 보신다 그러면은 우리산업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선호주를 보시면은 일진머티리얼즈, 그 다음은 상하프론테크 쪽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일진머티리얼즈는 조금 우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겠죠. 역시나 실적적인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지속되었던 상황들이었는데요. 자, 이러한 실적의 우려감을 털고 일지 머티리얼즈가 결국 다시금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포인트를 두고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지 머티리얼즈에 따라서 일진홀딩스나 일진그룹주들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일지 머티리얼즈는 일렉포일 등의 제조, 공급 및 판매를 하고 있고 2차 전지에 일렉포일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분기 이후에 실적에 대한 개선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이 되고 있고요. 자, 금일 우선은 우리 산업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따라가지는 못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지 머티리얼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지 머티리얼즈를 보시면 금일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대 양봉이 나왔던 날들은요, 모두 다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이 나와서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계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반이 되었던 것은 거래량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 곧바로 뻗어가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박스건이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 지속적인 박스건 추가적인 상승, 어떤 측면으로 보면은 물량을 잡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측면을 봤을 때는 그만큼 강하게 밀어 올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뉴스들이 동반이 되면서 올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뉴스를 통한 상승은 빠른 하락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결론적으로 왔을 때는 위치까지 올려놔버렸다는 겁니다. 어떠한 과정을 거쳤든 간에 지금의 결과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와줬기 때문에요. 우리가 앞에 전고점대 부근, 박스건 부근들로 봤을 때는 윗꼬리대 부분이 1차 상당히 강한 저항대 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의 타점을 잡아보시면은 11,900원에서 11,800원대 우선 잡아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1,800원대 오늘 종가 부근입니다. 이 위치 정도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기적인 맥점대 라인이 형성이 되었었고 다시금 돌파를 시도를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 위치만 잡아봐 준다 그러면은 추세적인 박스권 흐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목표가는 13,000원대 부분 정도를 잡아드렸습니다만은 방문을 열어야 됩니다. 방문은 금일의 고가 부분이 되겠죠. 12,300원대 부근 정도를 돌파하지 못하면요,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들어갔는데 11,300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1차적인 매도를 하고 가는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다시 접근하시면 되니까요. 무리한 홀딩 전략보다가는요, 1차의 물량을 털고 그 다음에 재접근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고, 만약 일지 머티리얼즈는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추가적인 방향성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또다시 매수의 타점을 잡고 가지고 오도록 할 테니까요. 지속적인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금일 나왔던 장대 양봉이 아래로 내려간다면은 우선 그때는 저가의 매수 보다가는 기다려주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관심주가 바로 아이원스입니다. 자,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시장의 흐름에 맞게 추세적인 상승 신고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원스입니다. 사실 2014년도 1분기에 반도체 빅사이클이 진입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 원익 IPS, 테스, PSK, 유진테크 등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아이원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난주에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테스와 아이원스 좀 관심 있게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우선은 아이원스는 테스나 PSK, 원익 IPS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반도체 장비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품 쪽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규 상장하고 난 뒤에 지금 거래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자,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상장주는 상장이 되고 난 뒤에 실적이 상당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1분기 뚜껑이 열었더니 실적 나름 괜찮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추후적인 성장 동력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추세적인 흐름들, 기본적인 분석 충분히 뒷받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부품의 초정밀 가공 및 세정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업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옵티컬 본딩 장비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최근의 추세를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잠자리들이 날았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간략하게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대 양봉이 나왔던 7월 3일 날 나오고 난 뒤에
다음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만원대 부근 상당히 위에 가면 매물대가 많고 아래에 가면은 호가가 넓기 때문에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위치에서 내려오면 대개적으로 9,500원대, 9,200원대까지 밀리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는데 만원대 부근에서 잠자리가 날고 있다는 겁니다. 잠자리가 날면은 가을이온 추수하는 계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금일의 상승세 같은 경우에는요, 잠자리가 날았던 흐름의 추세적인 상승에 뜻하는 위치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바로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거래량, 이러한 거래량들이 어느 정도 동반이 되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겠고요. 조금 전에 일질 머티리얼즈를 봤던 것처럼 1차적인 방문은 11,600원대, 그리고 매수 타점은 11,300원대에서 200원대 부분 정도를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잠자리가 날았던 자리는요, 무너져도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아이원스는 우리가 지속적인 접근, 내려오더라도 큰 박스의 접근으로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9,700원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